치고 하나요? 안 쳐도 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울쇼 진행자 박혜선, 옆에 앉아있는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혜선입니다. 네, 저희 선거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해가 지났습니다. 2026년입니다. 네. 선거가 이제 4년 임기의 비정규직들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취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네. 그 사람들의 일자리 구하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네네. 일자리라고 하면 우리 이제 보통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보통 주로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년들도 일자리 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 진짜 취업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네. 특히 정치권이 이게 이제 4년에 한 번씩 말씀하신 것처럼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여기를 꼭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쭉 하려면. 요거 네. 지나면 날백수예요. 그렇죠. 아차 하는 순간 날백수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이야기 상대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취업하는 거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 그 이해훈. 네. 네, 발음 죄송합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인 이해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인물은 이해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보수 진영 인물이자 경제통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이해훈 후보자죠. 그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으로 인사로 꼽히는 분이고요. 또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뭐 누가 어떤 흠을 잡지 못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지금 백수인가? 이해훈 그 동네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은 월급이 안 나오는 거지 일단. 사실상 백수죠. 그렇죠. 이제 백수네. 아 그러니까 꼭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 회사 백수 아주머니죠. 백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대기업 부장님이랑 이제 중소기업 부장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되게 명문가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집도 명문가고 남편도 명문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푸근한 인상이지만 스탯을 보면 되게 훌륭한 분임. 실상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금 뭐 훌륭해질 수도 있지. 네. 그렇지. 훌륭해질 수도 있지. 기로했지. 네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스탯은 뭐 쓸 게 많다. 뭐 이런 분이시고요. 집안을 뒤져도 사돈의 팔촌까지 뭐 쓸 게 많은 그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이분이 처음에 지명이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만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쓰임의 용도가 있다. 그러면 뭐 기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해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동안에 자기의 스탠스를 완전 뒤집고 지금 여기에 와서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에 좀 얌전하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그래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취업 열심히 하는 거니까요. 성격 좋아. 여러분 면접 들어가면 다 그 자기를 내려놓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는 거지. 우리 정도 좀 찾자. 아니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그 윤석열 석방하라고 앞에 나가서 막 이거 했었잖아.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열정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면접에 들어가면 열정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라라고 이제 그 제자들한테는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저는 면접장 들어가서도 열정 없는 모습 때문에 너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네. 듣곤 하죠. 네. 열정 없는 모습 때문에 저한테 많이 혼나요. 예, 근데 뭐 이해훈 선생 정도면 뭐 되게 지금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굉장히 뭐 열심히 이런 하고 생각하고요. 있는데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해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싹 다 뒤집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기획 예산 이거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돈을 다루는 곳이니까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나? 그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이어야 했나?
그러니까 그렇지. 민주 진영에도 분명히 경제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왜 옆당 사람들을 데려왔지? 그렇지.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빡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국민의힘은 굉장히 빡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출당시켰나요? 제명했나? 국민의힘은 이해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자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지방선거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중징계를 이게 절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내렸단 말이에요. 진짜 빡친 겁니다. 근데 이거 왜 빡쳤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해훈이 취업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국민의힘이 진짜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긴 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떤 선거 부정에 의해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서 받았던 그 보조금들을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반납해야 되는 게 한 400억 돼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들고 있는 전체 예산이 한 1,000억 되거든요. 1,000억 중에 400억 뱉어내려면 건물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회사인데 사옥이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뭐 지금 뭐 통일교 관련 특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정당이 위헌적으로 어떤 그렇지. 여러 가지들을 진행을 했다라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카드를 이렇게 좀 만지작거릴 수 있어요. 이게 절차가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올려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낸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는 뭐 민주당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지금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면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한번 봤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국회의원제까지 다 날렸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헌재에서 판단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랑 별개로 진짜 이 회사가 되게 큰 위기에 국민의힘이라는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해 있긴 해요. 게다가 이해훈은 뭐 월급도 안 받는다 이러면 빨리 이직해야죠. 이해훈의 입장에서는 회사도 없어지고 있다. 회사가 그리고 돈은 불이 벌어야- 나고 있는 거죠. 건물이 회사가- 없었어. 사라질 위기다. 거기다가 이제 돈도 벌어야 된다. 그럴 거면 내가 못 갈 이유는 없다. 물론 좋다는 건 아니에요. 네. 싫어. 네. 하여튼 근데 이제 이해훈이 될까요? 지금 이해훈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스탠스에 대해서 사과는 1차적으로 했어요. 1차적으로 사과를 하자마자 또 이슈가 됐던 게 폭언, 욕설. 보고하고 안 하는 네 맘대로 결정하니?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아니 도대체 몇 번을 더 얘기해야 알아듣니? 몇 번을? 말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답을 해라 제발. 네,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폭언의 워딩을 보고 국민의힘에서 저 정도면 미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따뜻하게 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게 그렇게 심각한 욕설인가라고 싶긴 하지만. 뭐 뇌가 있는 거야? IQ가 한 자리야? 저 정도는 굉장히 다정하게 다독여준 거다. 그 당에서는. 입장에서, 그렇지. 그 당에서는. 그런,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도 이제 사과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또 조금 좀 정리가 돼가나 싶었는데 지금 또 하나 터졌어요. 이해훈 날라간다고 민주정에 무슨 타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편한 수예요. 청문회가 망하면 뭐 어쩌라고. 인사검증 시스템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거 뭐 이해훈을 진지하게 검증하고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망하면 다른 사람 하면 되지. 이해훈이 뭐가 또 터졌냐면 부동산이 또 터졌어. 과거 인턴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공항 개항 1년 전 영종도 일대 땅을 사들여서 20억 원 넘는 차익을 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가 과거 이슬람 신자에 대해 혐오성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도덕적인 거, 정체성인 거, 이제 뭐 돈 문제까지. 그래서 될까 싶어요. 지금은 사실 처음에는 이제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예, 지금은 국힘에서 다선 의원이잖아요. 그동안 그 스크리닝을 다 통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 당에서 그 정도는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민주당에 왔을 때는 또 그 기준이 이제 높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요구받는 도덕성이나 국민의힘에서 요구받는 도덕성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이 갖춰야 되는 도덕성과 상인의 도덕성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덕성이 다른데.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다르다는 그래 거지. 그래 지금 편들어주는 것 같은데. 편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까고 있잖아요. 그 장관직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구직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뭐 탈락 많이 해요. 뭐 청년들 잘 아시죠? 그 중년들이라고 뭐 내가 이력서가 빵빵합니다. 들고 나왔는데 뭐 탈락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팝콘 튀겨놓고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될까 안 될까? 저는 뭐 된다에 겁니다. 아 된다에 걸어? 네. 난 안 된다에 걸어.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진짜 빡쳤거든요.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게 이제 누구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따지는 거에서 이제 득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 국민의힘이 빡쳤으니까 우리한테는 득이 된다는 거잖아. 근데 장관직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설레고 있는 분들 막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경태 뭐 이런 아저씨 해수부 장관 얘기 조경태. 나올 때 뭐, 해수부 장관. 우리 당의 재건이 중요하고 뭐 이렇지만 그 경태형 잘 아시잖아요. 빨리 이직하셔야 되는 거. 지금 뭐 두근두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일단은 얘기가 들어온 게 없다라고는 대답을 하셨어요. 에이. 자기한테 얘기가 들어온 거는 없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뭐 아직 모르죠. 배현진 긁혀가지고 뭐 왕왕거리고 있는데 아우 예. 선생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저도 이직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거죠 뭐.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직으로 들어올 자리가 많기는 할 거예요. 지금 뭐 비어 있는 장관 자리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늘 추구했던 어떻게 보수로서의 외연 확장 뭐 이런 거를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그쪽 당에서 뭐 바른정당이나 이쪽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을 뜯어내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그 과정을 뭐 한 반년, 1년 정도 지나서 보시면 어쨌든 저쪽 파이가 계속 이렇게 갉아먹히고 있다. 이혜원 화이팅을 외쳐야 되나요? 뭐 화이팅이요, 화이팅. 뭐.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봤던 그 어떤 기사는 아니었고 그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혹자는 이제 이해운 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되게 서운해하고 있다. 그런 왜? 얘기를 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서운하죠. 네. 검찰개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검찰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 영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혁신당에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검찰을 떠나게 되거나 굉장히 야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거나 양심을 지켰던 검찰 출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검찰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소신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면서 이런 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성이랑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안 쓰고 그러니까 그때 부도덕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조직 내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걔네를 중용하는가에 관해서는 저는 다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쪽에 민주진영의 인물이 없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혁신당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집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도 훌륭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왜 그분들을 안 쓰고 뭐 저 이해운? 내가 아는 이해운이 맞나? 뭐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섭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책임도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면 되는 거죠. 일단은 저도 뭐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것도 있는데다가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거론이 많이 됐던 분이 박은정 의원님이거든요. 그분이 제일 많이 거론이 됐는데 그분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갈 생각이 없다. 지금 여기에 내가 충실하게 있는 게 이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당사자분들은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실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일단은 지금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만드는 게 더 좀 집중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뭐 이해운 전 의원도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역에서도 이제 직장 구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뭐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 김태규 국민의힘 네.
울산 남구 갑 당협위원장. 네. 아,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그 뭐 제가 어쨌든 남구 지역위원장으로는 먼저 왔으니까 지역 정치는 제가 선배입니다, 여러분. 그 후배 어서 오고. 그래서 김태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대?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거잖아요. 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빵진숙으로 알려져 있는 그분이랑 둘이서 방통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결을 하고 하던 그 사람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진짜 눈이 돌아 있는. 돌아 있다. 눈이 이렇게 약간 아니,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돌고 있다는 거죠. 네. 눈이 돌고 있다고. 돌아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분이 그 김상욱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 출마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가 비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자리를 보궐선거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김태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국회의원 자리. 김상욱 의원이 만약에 그러니까 시장으로 시장을 출마하게 되면 그 국회의원 자리가 공석이 되고 보궐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나가겠다고 와 있는 건데 근데 이걸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시나리오 괜찮아. 될 것 같아. 근데 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 그 선배 구직자들의 뭐 족보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아이씨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 대변인이에요. 박근혜 정부에. 그래갖고 정연국 대변인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울산 MBC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그 박근혜 정부면 그래도 굉장히 그 보수진영에서 사랑받는 정부였거든요. 거기에 마지막 대변이니까 꽤 그래도 청와대에서 사랑받는 캐릭터였죠. 이분이 이제 울산 내려와서 중구에서 국회의원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탄핵됐잖아요. 그러면서 박살나서 지금도 야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참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도 탄핵이 된 상태에서 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태규가 내려왔는데 될 것 같지만 선배 구직자도 잘 안 된 분이 계시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그리고, 하는 거를. 예, 김상욱 의원이 그냥 의원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 나가고 시장 안 나가고. 저희 TO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몇 년 뒤에 선거 보시든가. 뭐. 그러니까 관련해서 또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빵진숙 네. 그분은 또 대구 시장으로 나가겠다. 거기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빵 먹으려면. 이번에 그 추경호 의원 아유 예. 열심히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예. 대구에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진숙, 추경호, 이준석도 얘기가 나와요. 이준석은 안 되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자기도 나오고 싶은가 봐. 아이, 거기도 이제 취업이 목마르겠지 뭐. 그러니까 약간 그 워딩은 그겁니다. 그럼 노냐? 이게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이거 지방선거에서 진짜 후보자 찾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선거비 보전을 못 받아요. 15% 표를 못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는 15% 먹기 힘들면 후보가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당 전체가 지방선거에서 지워집니다, 여러분. 예, 그 말은 많이 아찔하다. 대표가 그럼 노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안전빵. 하지만 공천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빵진숙 죄송한데 저는 대구에서 공천 받을 확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구 아이씨들이 또 따지는 게 많아요. 그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호는 될까? 추경호가 차라리 낫죠. 추경호 차라리 낫다. 근데 문제는 수사를 받아야 돼요. 수사를 받아야지, 그렇지.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걔는 좀 많이 심각하지. 뭐가 됐든 대구시장은 엉망진창일 것이다. 제가 대구 시민이면 되게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한 자체가 대구 시민 너무 무시하는 전화 같기도 하고. 아니 저도 김태규가 울산 남구에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그 대학 선거 선배님들 잘 들으세요. 이거 학교 욕 먹이는 거예요. 이런 애를 동문이라고 찍어주는 거는. 지난번에는 김기현이 그렇게 싫어하더니. 김태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얘네가 진짜 팀이 엉망진창이구나. 시스템이 좀 별로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평생 처음으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뭐 이런 거 올렸거든요. 행복한 성탄절과 연말 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되십시오가 맞아요. 근데 이게 현수막이 지금도 걸려 있거든요. 저기 뭐 신북 로타리도 걸려 있고. 근데 약간 오타를 이렇게 빡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오타라고도 인지 못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본인이 문장을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팀에서 썼을 거잖아요. 보좌관들이 썼겠죠. 근데 보좌관이 되십시오랑 되십시오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어쨌든 현수막을 컨펌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 얼굴은 안 찍혔잖아. 얼굴 찍힌 건 좋은 겁니다. 이거 솔직히 그 김태규 현수막을 제가 뭐 보면서 마음은 안 좋지만 굳이 훼손해주고 싶진 않아요. 이건 약간 축복 같은 거거든요. 관련해서 조금 더 넓게 이제 뭐 대구에도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넓게 중앙에도 지금 보면은 구인구직 난리가 났어요. 예, 관련해서 지금 제일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게 강선우 의원 거기도 공천 1억. 구직건이죠. 네. 네네, 공천 1억 구직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취직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예비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3년 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당시 예비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준 1억 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했다며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를 알린 후 김경 서울시의원은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는데요. 이에 두 사람이 공천 헌금이 오간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취업은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난 1,000만 원도 없는데 그 형들은 뭐 1억을 싸들고 가네. 아니 그 김경 시의원이 되게 잘 산대. 주택 5채, 상가 5채, 뭐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1억쯤은 우스운 거지. 시의원이 왜 되고 싶었대요? 아니 몰라, 뭐가 있겠지. 뭐 그 정도 갖고 있으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돈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그죠? 노냐?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런 거나? 아니 상가가 있으면 장사를 해도 되잖아. 웬만하면 노십시오, 의원님. 좀 청년들, 여성들에게 뭐 좋은 자리 내주시고요. 뭐 쉬세요.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해명이 자꾸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가십거리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뭐라노? 제명 이래가지고 제명하고 탈당하고는 좀 다른 거라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같은 조건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탈당도 안 하고 제명 처리도 안 하고 뭐 아무런 조국도 없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계속된 이슈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여기도 돈을 받았더라고. 배우자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모두 13건.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또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추가 고발 대상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의 전직 구의원 2명으로부터 모두 3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줬다는 의혹입니다.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에게 앞으로 공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돈을 왜 주냐라고 했을 때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면 돈을 주면 되잖아요. 공천을 받았는데 선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서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공천에 관해서 되게 이렇게 아주 그 가중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취업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 선거에 관한 얘기잖아요. 물론 이해훈은 임명직입니다만 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를 많이 받으면 당선되는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공천만 받으면 표와 득표와 상관없이 당선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인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2명 뽑아요. 2명 뽑으면 국민의힘 1명이랑 민주당 1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표랑 상관없이 뭐 선거운동을 열심히 안 해도 당선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주민들이 아니라 공천을 주는 사람이 나를 되는 거예요. 공천해주는 사람. 네, 그러면은 나를 공천권을 가진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심플한 게 그 얼마예요? 5천이에요? 1억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시가 뭐 이렇게 바로. 그거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그 누구지? 그 포항에 그 의원 누구 있잖아. 그 뭐 시장 자리 가려면 돈이 얼마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 네네네. 군의원 가려면 돈이 얼마, 시의원 가려면 돈이 얼마, 시장 가려면 돈이 얼마 이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 경선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선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제가 할 때도 예전에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지금 또 약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상도는 그 뭐 3배씩 차이 나면은 그거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죄송한데 저는 한 20만 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무리예요. 돈이 너무 없거든. 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네, 직에 따라서도 돈이 금액이 책정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인 지역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인 지역구로 돌리고, 그러니까 공천보다 선거가 더 중요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선거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가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인가 어젠가 조국 대표님이 그 얘기를 어디 방송에서 나가서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2인 지역구를 더 늘리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5인 지역구가 어디 있나 봐요. 그러니까 5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2인 지역구로 이제 나눠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2인 지역구를 지금 늘리려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방송에서 어디서 하셨거든요. 지금 그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천에 관한 이야기, 좀 공천만 되면 당선이 되는 경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민주당의 불리한 선택이더라도 정론에 가까우면 받았던 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뭐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정론에 가까운 선택을 해왔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 뭐 지금은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고 선거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요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해온 부분들이거든요. DJ도 올해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2인 지역구의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민주당 지도부 내에 있는가, 그렇지. 이런 게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2인 지역구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저 2인 지역구는, 저 조국혁신당은 저 웬만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이 아니고 그냥 다 안 되는 거야. 2인 지역구에서 조국혁신당이 당선되려면 일단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민주당 분들도 저기 취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인 지역구는 저희처럼 작은 정당한테는 굉장히 좀 높은 벽이에요.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은 취업 준비 잘 돼 가세요. 저희 뭐 모르죠. 지금 뭐 어디 대기업 가겠다는 거 이해운 장관 후보자 뭐 이런 거 놀리고 이랬지만, 저희야말로 진짜 뭐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취업 문이 좁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막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도 지나고. 저희 개천인데 저희가 그냥 저 붕어 같은 거예요. 용은 아니고. 일단은 나가라면 나가야죠. 뭐 발사하면 발사되는 거지만 네. 저기를요? 뭐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저 남구 그 시장 썸네일 누가 만들었어요? 팀에서? 제가요. 왜요? 죄송합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울산 남구 지역위원장인데 울산 남구 의회에는 전부 2인 지역구입니다. 3인도 없을걸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시장으로 가자. 그죠? 뭐 선언은 할 수 있죠. 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표가 그래도 한 30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엄마 아빠도 나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얘는 시장감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저희도 2026년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돈은 안 받을게요. 낼 돈도 없어요.